다음은 그 민속놀이를 통해서 신명풀이와 인간해방 정신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민속놀이는 대부분 공동체 놀이입니다. 어떤 개별적인 놀이보다가 공동체가 더불어 하는 놀이인데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놀이를 하는 동안은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먼저 여성 해방 놀이 가운데 하나인 강강술래를 한번 보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여성 해방 놀이는 이게 강강술래는 주로 남도, 전라도 지방에서 널리 전승되는데 안동에서는 노다리 밟기 또는 영덕 지역에서는 월놀이 청청. 지금은 뭐 어느 지역에서만 했지만은 예전에는 일제강점기 때 놀이 조사했는 거 보면 그 전국적으로 이런 놀이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강술래는 주로 한가위 달밤에 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원물 추면서 밤새도록 신명풀이를 합니다.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 여성들은 바깥 출입이 어려웠고 바깥에서 밤늦게 논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단체로 논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강술래나 이런 놀이를 통해서 여성들이면 누구나 대등하게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원물을 추는 놀이를 즐겼다. 물론 이 놀이는 그냥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에 맞추어서 하는 노래놀이죠. 강강술래 놀이를 강강술래 하면 이제 느린 강강술래, 그러다가 또 중강강술래, 잦은 강강술래 가면은 강강술래 강강술래 하고 막 굉장히 춤을 빨리 추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형도 이루었다가 이것을 풀어가지고 또 이렇게 풀었다가 또 뭐 나선형으로 돌았다가 뭐 여러 가지 원물을 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을 이루었는 것은 보름달을 상징하죠. 풍요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달이 차올랐다가 기울어지고 이질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원물을 통해서 재현하면서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그런 뜻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강술래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원무만 추지 않았어요. 원무만 쳐가지고 나중에 잦은 강강술래 때 가면 막 숨이 가쁩니다. 그래서 잦은 강강술래 추고는 좀 쉬지요. 그럼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놀이, 남생이 놀이, 덕성놀이, 청의역기, 기와밟기, 꼬리 따기, 외 따기 뭐 등등 여성들이 평소에 하던 놀이들을 이 원무 안에 앉아서 나가서 합니다. 외따기 놀이 같은 것, 뭐 수박 따기 놀이 같은 것은 거의 뭐 연극적인 놀이예요. 주인 몰래 외밭에 가서 외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확인해가지고 딱 오는데 요 앉아있는 여자를 보고 요놈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요리 두드려 보고 뭐 익었으면 따는 걸 뭐 발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넘어지고 하는 아주 연극적인 놀이입니다. 그래서 온갖 여성들의 놀이들이 이 강강술래에 수렴되어서 밤늦게까지 즐겁게 놀았다. 이거 완전히 여성 해방 놀이죠. 그런데 이 강강술래를 생활 사료로서 보면은 이건 임진왜란하고 관계가 있고 특히 이순신 장군께서 군사적인 전술로 이 놀이를 창안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뭐 이런 놀이가 있었다고 보면은 이순신께서 창안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있는 놀이를 군사 전략에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용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군인의 기세를 가장하기 위해서 막 강강술래하고 강강술래 하면은 왜군들이 보고 야 저기 아주 막 기세가 높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왜군들을 위축시키려고 이런 놀이를 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냥 막 이 왜군들하고 대치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런 한편으로 이런 놀이를 지켜가지고 막 사기를 올렸다. 군사훈련으로 사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우리 군대의 사기를 올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포에 떨고 있는 여성들을 위무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공포에 떠는 것은 현장에 있는 군인들도 두렵지만은, 예, 마을에 있는 여자들, 또 아이들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부녀들이 공포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런 놀이를 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부녀들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거다. 뭐 이게 또 뭐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그게 이긴 것입니까? 전쟁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면 그게 진정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부녀들까지 이렇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도록 한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은 주민들의 평화를 찾아주려고 한 박애주의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공동체 놀이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줄다리기인데, 조금 전에 했던 놀이는 여성들만 하는 놀이죠. 때로는 뭐 남성들이 끼어들었다고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줄다리기는 안동에서는 이걸 줄당기기라고 그래요. 예, 줄다리기는 남녀노소 뭐 구분 없이 마을 사람들 전체, 때로는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도 와가지고 동섭으로 나누어서 줄을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정을 대보려면 하는 풍농을 기본하는 놀이인데, 패를 동섭으로 둘로 나눕니다. 때로는 남녀로 나누어요. 그래서 시합을 하는데 외줄을 당기기도 하지만은 아주 큰 줄을 당길 때는 암수 두 줄을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줄당기기 할 때 결합시켜서, 여기 지금 줄다리기 이 줄하고 이 줄은 서로 다릅니다. 이거는 암줄이죠. 이건 숫줄이 암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까이, 이거는 이 숫줄은 동부에서, 암줄은 서부에서 각각 준비해 가지고 밀고 와서 여기에 이제 결합시킵니다. 이렇게 결합시켜서 여기에 비늘을 꽂아서 이제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줄당기로 하는데, 이렇게 결합시키는 것을 남녀 또는 암수가 성행위 하는 모습을 모의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그래서 성행위, 이 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의적인 암수줄을 결합시켜서 성행위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거죠. 이런 것을 해야 풍년이 된다고 주술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줄당겨 가지고 승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뭐 어느 쪽이든 힘센 쪽이 이기면 되지요. 오징어 게임인가 하는 영화에서도 뭐 이 줄당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민속적으로 여성의 암줄이나 서부의 줄이 이겨야 풍년이 된다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부 방식은 3판 2승으로 하는데, 첫 판은 그냥 막 당겨가지고 누구 어느 쪽이든 진짜 실력으로 승부를 가립니다. 그런데 그게 서부가 이기거나 여성이 이겼으면 괜찮은데 남성이 이기면 곤란해. 그래서 두 번째 판에는 이긴 쪽이 슬쩍 힘을 덜 써가지고 1대1로 팽팽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서부나 여성이 이기도록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 남성이나 동부가 이기면 동부에 있던 총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땡겨가지고 서부가 이기도록 만들어요. 여성이 이기도록. 왜? 그래야 풍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편이 이겼지만 이긴 것은 잠깐이고 내년에 흉년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동부가 지더라도 서부가 이겨서 우리 마을 전체가 풍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지는 것이야말로 홍익인간 정신이 아닌가. 예, 이런 놀이 속에서도 그런 정신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고 놀고 빌며 살아간다 그랬는데, 비는 것, 우리나라에 비는 것, 신앙이죠. 대표적인 것이 굿입니다.
굿에서 섬기는 신은 삼라만상을 다 섬깁니다. 예. 다른 종교에는 유일신을 섬기죠. 또는 특정 교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만신을 섬기죠. 천지신명과 삼라만상을 두루 섬긴다. 그러니까 이 자연 생명을 인간 생명처럼 모두 영성이 있는 존재로 인식했다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고 또 큰 바위에도 신이 있다고 해서 큰 바위에도 빌고 큰 나무에도 신이 있다고 해서 큰 나무에 대고 빌고 때로는 뭐 이월영등글에서 바람신도 섬깁니다. 그 바람신을 영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다 섬기니까 옛날엔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구수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환경위기 뭐 이런 말이 없어요. 환경오염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공생문화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삼라만상을 다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조상신을 섬기는 경우도 아주 대조적입니다. 유교에서는 어떤 조상을 더 크게 섬기냐면 부귀영달을 누린 잘난 조상을 크게 섬깁니다. 살아생전에 뭐 정승을 했거나 뭐 대감을 했거나 큰 학자이거나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출세한 사람을 다른 조상보다 특별히 챙겨서 섬긴다. 그래서 그 조상에 따른 위토도 준비해 놓고 또 제사도 지어 놓고 그래서 기제사도 올리고 또는 묘사도 아주 크게 남다르게 올립니다. 그래서 어느 선생 뭐 제사 뭐 어느 선생 사당 뭐 이래 가지고 이 못난 사람이라든가 이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그 섬김을 받지요. 그런데 굿에서는 어떤 조상을 섬기느냐? 굿에서는 잘난 조상을 안 챙겨요. 억울하게 죽은 조상, 한 맺힌 조상. 그래서 무당들이 와서 굿을 할 때 보면은 이 부른 조상들은 다 그런 조상들입니다. 뭐 전쟁에 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뭐 그 시신을 찾지 못했다든가 또는 물에 가서 뭐 물에 빠져 죽었다든가 비명행사한 그 이런 조상들은 뭐 원이 맺혔잖아요. 이런 조상들을 불러다가 음식 대접을 하고 때로는 뭐 옷도 불에 살아 가지고 바치고 이렇게 모시는 거죠. 이 잘난 조상 섬기는 유교하고 못났거나 억울하거나 불행한 조상을 섬기는 굿하고 어떤 신앙이 더 바람직한 건가? 이거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그런 오히려 못난 조상들을 섬겨서 모두 잘 살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굿이라고 하면 뭐 주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종교는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과학과 다릅니다. 신을 섬겨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굿도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가 굿이 더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나 또는 사찰에 가서 신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근데 무당이 굿을 할 때는 신이 내리지 않으면 굿을 못해요. 일단 신이 내려와서 신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신을 즐겁게 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굿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종교적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굿에서는 못난 사람들은 맺힌 난을 풀어주는 해원굿을 한다. 이 해원굿을 다른 말로 하면 홍익굿이죠. 그래서 굿이 뭡니까 하고 무당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굿이 뭐는 뭐야? 맺힌 것을 푸는 것이지.
우리 조상들, 죽은 조상들이 맺힌 것도 풀어주고, 우리 산 사람들 속에서 맺힌 것을 풀어야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굿에서는 뭐 살풀이, 한풀이, 봄풀이, 신명풀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들 합니다. 그래서 전부 풀이다, 맺힌 것을 푼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집에 재수 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점을 치고 구슬려 보면은 그때 누구 조상 중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풀어주고,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삶이 잘 풀릴 거라고 이렇게 전망합니다. 우리 역사학도 이 과거의 문제를 잘 풀고 이해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관이 바로 봄풀이 사관이다. 굿이 나온 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굿이 맺힌 것을 푸는 거다.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집안굿도 하지만 공동체굿, 마을굿 또는 뭐 강릉단오굿 같은 것은 고을굿이죠. 고을 중심으로. 또는 뭐 어촌의 별신굿 하는 것은 이 마을 공동체 굿이죠. 그래서 맺힌 것이 뭐냐? 사회과학적 용어로 말하면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푸는 것은 해결이죠.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변혁입니다. 그래서 굿은 변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굿을 한 보기로 하회 별신굿을 들 수가 있어요. 하회 별신굿 하면은 여러분들 하회 탈춤 생각나죠? 그래서 반상의 신분차별이라든가 남녀의 성차별을 풍자하는 그런 그 탈춤을 추면서 못난 사람, 억압받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이 하회 별신굿의 탈로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기 양반선비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 초랭이라는 하인과 바보 이매가 나서서 이 양반선비를 우롱합니다. 오히려 바보 병신 만들죠. 그래서 이런 탈춤을 통해서 상하 관계의 질서를 뒤집어 엎지요. 그래서 반상의 상하 위계 질서를 뒤집어 엎고 남녀 사이의 성차별을 극복함으로써 대등한 세계를 이루려는 인간 해방굿이 바로 홍익관 정신의 변혁굿이다. 그 탈춤을 그냥 예사롭게 보면은 하나의 그 민속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홍익관 정신을 대입해 보면은 아주 홍익관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변혁굿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녀 사이의 성차별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여기 사진에도 없고 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영감 할미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영감이 할미 보고, 여보 할미 지난장에 가서 사온 청어 10마리를 다 어째소?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시오? 어제 당신 한 마리 구워주고 내 9마리 구워 먹고 그래서 다 먹었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음식을 차린 사람은 여성이지만은 모든 반찬은 남성에게 차려지고 여성은 제대로 반찬을 갖추어 먹지 않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이 할미가 영감보다가 더 많이 반찬을 다 챙겨 먹었다. 이렇게 해서 이 남녀 관계의 차별을 뒤집어 엎는 그런 풍자가 이루어지는 죠. 그래서 변혁성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일하고 놀고 빌며 살아간다. 살아가는 게 바로 뭐예요? 일생입니다.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일생을 살아가려면 일정한 일을 거쳐야 돼요. 백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그 다음 생일잔치 근처서 뭐 20살 넘으면 혼인잔치하고, 60이 되면 해갑잔치하고, 마지막에 죽으면 이제 조상잔치를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치는 통과 의례입니다. 이 통과 의례를 거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본인들은 뭐 혼인 절차를 어떻게 하는가
회갑 절차를 어떻게 하는가, 초상 때 뭐 제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게 중요하지만은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통과 의례의 절차보다 잔치가 더 중요해요. 잔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온 손님들에게 준비한 음식을 어떻게 골고루 넉넉하게 잘 풀어먹이는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잔치란 말도 쓰지만은 이바지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혼인잔치라고도 하지만은 혼인 이바지다, 회갑 이바지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바지는 공헌하다, 기여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바지를 잘해야 된다, 잔치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바지를 잘해야 그 집에 잔치 잘했더라는 평판을 하게 되는, 평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생일잔치나 뭐 돌잔치, 백일잔치는 가족이나 이웃끼리 합니다. 그게 작은 잔치죠. 그러나 이 혼인잔치부터 회갑잔치, 초상잔치는 거의 뭐 동네잔치, 마을잔치, 큰 잔치입니다. 뭐 이웃 마을에서까지도 이렇게 손님으로 찾아오죠. 그런데 이 손님으로 찾아오면 평소와 달리 누구나 대등하게 상을 차려서 대접을 한다는 거죠. 평소에는 지체나 연령 또는 남녀에 따라서 상차림이 다릅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이런 상차림 못 받죠. 그런데 잔치마다 집에 가면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지체 차별 없이 이런 상차림을 합니다. 이것을 외상 또는 독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이 개다리 소말인데 보통 요 짧은 반, 이 독상을 막 이 많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질비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누가 한 사람 오면 저게 파가지고 대접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칫 집에 가면은 남의 집이 젊은 새내기나 며느리도 한 상, 무슨 한 상, 이 상차림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각기 독상으로 잘 대접을 하지 않고 이 뷔페식 뭐 이런 상차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럿이 더불어 먹는데, 옛날에는 독상 아니면은 겸상, 둘이서 마주 보도록, 그럴 때는 반드시 미안하다고 인사합니다. 겸상 차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상을 드리죠. 이때는 지나가는 과객이나 거린들의 경우에도 차별이 없어요. 균일하게 이런 상을 한 상 차림 대접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이 거린들 같은 경우는 저 사람들 더 넉넉하게 하고 더 푸짐하게 차려서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차림의 대등성, 차별 없는 것, 이게 바로 홍익인간 문화가 아닌가. 특히 회갑잔치 할 때는 축제적인 성격이 더 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의례가 끝나면은 풍물을 치고 뭐 잡생놀이도 하니까요. 잡생놀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의 장기자랑과 같아요. 곱사춤 추는 사람 막 베개를 이 가슴이나 등에 넣어놓고 가서 이렇게 곱사춤을 추고, 또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절름발이 흉내도 내고, 뭐 이렇게 나무막대 들고 이렇게 포스 흉내도 내고, 또 여장해서 각시 흉내도 내고, 이렇게 춤추면서 장기자랑 대회를 하는, 이게 바로 축제지요. 예. 근데 해감날 이렇게 상차례가 끝나고 풍물놀이와 잡생놀이 이렇게 즐기면서 특별한 놀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까지 이런 것은 뭐 흔하게 봤는데 요즘은 보기 어려운 놀이입니다. 뭔 놀이냐면 환칠놀이. 예. 극적으로 얼굴에 분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뭐 이렇게 수염 그려놨잖아요. 먹물로 이렇게 그렸죠. 여기도 이렇게 수염을 그렸는데, 옛날에는 이제 벼에 먹을 갈아가지고 먹물을 가지고 얼굴에다 눈에다가 이제 안경도 그리고 또 이렇게 수염도 그렸는데, 때로는 먹물 아니고 수검제이를 막 이 솥에다 긁어내가지고 칠을 합니다. 그걸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아들이나 며느리, 딸 사위에게 해요.
그러면은 딸이나 며느리들은 그거 안 하려고 곱게 분화장 해가 있는데 그거 칠하면 어떻게 막 도망가는데 막 붙잡아가지고 기어코 이거 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하는 과정이 이미 흥미로운 놀이예요. 아주 즐거운 구경거리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이제 막 안경도 이렇게 그리고 뭐 수염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 이제 이 풍물놀이에 섞여가지고 막 아들, 며느리, 사위, 딸 할 거 없이 같이 올려가지고 춤을 춥니다. 완전히 난장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날은 해갑 주인 부모님한테 해갑상 올려가지고 막 전부 술잔 올리고 절하고 하는데 최고의 의뢰를 바치는데 그거 의뢰가 끝나면 완전히 그 판을 뒤집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었어요? 아들, 딸이 뭐 안경 끼고 수염 그리고 이 노인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안경을 어른 앞에서는 못 꼈어요. 그 안경이 돋보기였기 때문에 돋보기는 노인들만 낍니다. 그래서 안경 꼈다는 것은 내가 어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른들 오면 안경을 벗었다.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뭐 안경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막 안경을 그리는 거죠. 예. 그리고 수염도 나죠. 자기 아버지도 수염이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수염을 막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해갑주 보다가 더 어른이 된 거죠. 그래서 상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보는 거죠. 이것이 아까 탈춤에서 보는 것 같은 상하 위계 질서, 기존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 해방. 영어로는 이런 축제 용어를 커뮤니타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난장판이죠. 아래 위 상하 질서 남녀가 없어. 인간이면 다 똑같아. 이런 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혁파하는 커뮤니타스를 조성한다. 예, 난장을 조성한다. 그런 이 난장판은 어떤 의미에서 뭐 어지럽고 문제가 있는가 치면 사실은 인간 해방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홍익인간의 문화를 참만합니다. 요새는 뭐 조상을 3일만 끝내고 또 장례식장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자기 집에서 최소한 3일에서 최대한으로는 9일, 보통 5일 내지 7일 해서 5일장 또는 7일장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하는 잔치를 하는 혼인잔치하고 완전히 달라요. 며칠씩 계속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막 돼지도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를 끝낼 때까지 주야무유 밤낮 쉬지 않고 예, 손님 대접하고 먹고 마치고 놉니다. 그래서 밤샘을 하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밤에 노름판을 벌리고 노인들은 사랑에 모여가지고 이야기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이때 완전히 주인공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막 손님 올 때마다 이제 상주는 이제 곡을 하고 손님을 받는데 그거를 뭐 며칠씩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때 5일장에서 한 5일 동안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직구준 문상놀이를 합니다. 상주 친구들이 이 부엌에 가서 여자들 입었는 그 삼배치마, 상복 삼배치마에 그걸 벗겨와가지고 자기가 대충 둘러쓰고 자기가 상주인 것처럼 바깥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막 자기가 상주 노릇한다. 아이고 아버지 이제 죽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버지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 일찍 죽어서 잘 죽었네. 이제 아버지 요강도 내 차지고 아버지 사랑방도 내 차질세. 아이고 좋아하고 막 좋다고 막 정신없이 노래를 부르요. 그러면 진짜 상주가 막 곡하고 있다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다 아이고 노래를 했더니 목이 마르다 하고 막 이 빈소에 차려놓은 그 술도 내려가지고 마셔보고 거기는 안주도 빼가 먹고 아이고 상주 니도 한 잔 마셔라 하고 막 잠도 들어밀고 이렇게 막 아주 짓궂은 장난을 해서 상주를 기어코 웃깁니다. 이런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출산하는 전야에는 빈상녀 노래합니다. 상녀군들의 발을 맞춰본다는 구실로 내일 상녀가 나가면 오늘 저녁에 상녀를 전부 매는 거죠. 막 저녁 먹고 막 술 한잔씩 하고 그것을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둑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사위를 또는 상주를 올려놔놓고 막 놀립니다. 예, 그래서 그 막 안 떨어지려고 이제 상녀에 매달려야 되죠. 그러면 이제 술 몇 마리 낸다고 그러면 이제 내놔주고 이렇게 막 이 마을을 돌면서 행진을 하면서 마을을 하나의
축제판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진도에는 다시렉이 그래서 전날 저녁에 연극놀이를 합니다. 이것도 하얗 달춤처럼 아주 풍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놀이고, 때로는 어떤 지역은 뭐 팥죽을 써가지고 나눠 먹어서 여자들끼리 두 편을 나눠가지고 주고받거니 노래 시합도 하고, 뭐 이런 뭐 밤을 새워서 이제 출상 전야를 축제처럼 보내고 하는데, 왕조실록에도 보면은 때로는 막 무당과 중까지 불러가지고 풍무가 이 자필을 즐겼다. 그래서 이런 배단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축제 분위기로 전날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구하는 날도, 상녀가 나가는 날도 이거는 거의 축제판이죠. 지금은 여기는 뭐 최근의 상녀 모습인데, 원래 전통적인 경우는 얼마 전까지 진도에서 이런 운구 행렬이 지속되었는데, 맨 앞에 여기 풍물패가 풍물 치고 나갑니다. 그럼 그 뒤에 춤패가 또 여자들이 막 검은 치마 흰 저고리 입고 막 춤추고 따라가요. 그 다음에 상녀가 가고, 그 다음에 상주, 그 다음 조문객들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마치 이 두레로 일하러 갈 때 풍물 치고 춤추며 가듯이 이 앞에 풍물패와 춤패가 먼저 가고 상녀가 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축제 형식이죠. 그 장제에 가서도 뭐 무덤 다지기 할 때도 들구소리 하지요. 앞소리 매기고 들구요 하고 막 춤추듯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다지 놀이를 합니다. 이때도 들구소리 노래를 부르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 이 땅을 밟는 것이 거의 뭐 춤추는 동작과 같이 이렇게 밟으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고장에서는 산다위 또는 가래짱구 지우기, 진사놀이 같은 이런 놀이를 해요. 무덤터에서 봉분을 다지면서도 이 봉분에 들고 찢는 사람 외에는 노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합니다. 가래짱구 지우기는 뭐냐면은 이 사위 중에서 이 들고 찢는데 뭐 돈도 잘 안 내고 절도 잘 안 나고 뭐 이렇게 겉으로 빙글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딱 지목해가지고 딱 휘어잡아서 이 광중을 팔 때 쓰던 그 가래, 요즘 말하면 삽이죠. 그 가래에 끈이 2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래를 대면은 양쪽에서 당겨서 이제 땅을 파는데, 그 가래를 이 등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 끈이 2개 묶고 있는 것을 밑에서부터 막 감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뒤에 가래 긴 손잡이하고 이 가래가 머리에 대고 묶으면 꼼짝을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돈을 뜯어내거나 뭐 술을 얼마 낸 다음 풀어준다거나 이런 놀이도 하고, 또 돌아올 때도 진사놀이 그래가지고 사위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묘지가 명당이어서 무덤을 쓰다마다 발목에가 진사가 났다, 여 진사 났네 하고 이 사위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안경 같은 것도 하나 씌우고 뭐 이렇게 지프로 만들어가지고 이 감투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씌워가지고 진사 났다가, 야 진사 나가신다 길 뺏겨라. 상여 갈 때는 이렇게 상여 미고 이래 가지만 내려올 때는 상도꾼들이 털려 내려오면 이건 다 분해가 한 점 쥐고 내려오고 털려 내려오고, 그때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줄 묶어가지고 이 진사 났다고 하는 사위를 끌고 일부러 가시던 물 같은 데도 끌고 가고 험한 데 길로 끌고 갑니다. 그 앞에서는 진사 나가신다 하가 길치도 하라 그리고 이래가지고 집까지 와가지고 진사님 모셔라 그래가지고 외양간에 들어매요. 그래 놓으면 이제 장모가 이제 막 안주하고 술하고 많이 잘 차려오면 이제 풀어주고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상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거의 뭐 축제와 놀이가 어우러진 장례식이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 형식의 장례 풍속은 유족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고 마을 공동체의 인적 결핍을 해소시켜주는 홍익문화다. 이게 사람이 하나, 가족이 하나 상실됐잖아요. 없잖아요. 부모가 죽었잖아요. 우리 마을에 한 사람, 친구가 하나 죽었어. 이거 생각하면 슬프고 어떤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놀이를 통해서 그런 것을 극복한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고 산 사람은 신명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런 축제 분위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는 홍익인간이 살아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익인간 우리가 뭐 말풀이 잘하고 그거 지식으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 홍익인간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홍익인간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늘 의식 속에 나는 홍익인간이다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홍익인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은 이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인류에 헌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보기로 팀 버드슨 교수를 듭니다. 이 팀 버드슨 교수인데 이분은 미국 오리건주 출생입니다. 우리나라 한양대학에 와서 교수직을 한 분인데 세계 29국에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정착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 하니까 야, 이 나라는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야. 야, 이렇게 좋은 건국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내가 세계 다 돌아다녀봐도 없었어.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깨닫고 홍익인간 운동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광대 모습하고 홍익인간 이렇게 쓰고 코리아 만세 이런 걸 쓰고 다니면서 이게 쓰레기 짚는 집게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가지에 있는 담배꽁초나 막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보면 홍익인간, 코리아 만세, 한국 만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한민국 국보가 뭐냐? 홍익인간 대한민국 국보다. 그렇게 지어요. 그래서 홍익인간을 잘 실천하면은 대한민국이 통일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홍익인간을 잘 실천하면은 미국도 뛰어넘는 국가가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보 홍익인간 보유국이자 철학 선진국이다. 홍익인간이 철학이거든요. 이때부터 태초부터 우리는 홍익인간 철학을 가졌으니까 철학 선진국이죠. 그래서 홍익인간을 세계인이 공유하는 인류 공동 철학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지구촌 공동체의 꿈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우리나라 말 26가지가 옥스포드 사전에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뭐 대박이라는 말 또는 먹방이라는 말, 우리나라 사전에도 먹방 안 올렸어요. 대박도 아마 안 올렸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치맥, 뭐 비빔밥, 뭐 이런 등등 26가지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쓰는 사소한 말도 옥스포드 사전에 오른 만큼 지금 세계화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홍익인간, 팀 버드슨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보, 이 홍익인간을 어떻게 옥스포드 사전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나는 홍익인간이다. 그리고 홍익인간을 실천한다. 그리고 홍익인간을 널리 일컬어서 세계 사람들이 다 홍익인간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사전에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오를 때까지 홍익인간을 더 열심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